지난해 7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수출 규제 강화를 강행한 바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에 발빠르게 맞서며 특히 소재, 부품, 장비, 일명 소부장 분야에서의 국산화를 통해 일본 의존도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해외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낮추려는 움직임은 한국의 조선업계에서도 기자재 및 기술면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조선업에서 국산화 움직임의 사례를 몇몇 살펴보자면 먼저 현대중공업의 조선해양사업부에서는 컨테이너선용 에너지 저감 장치를 자체 개발한 데 이어 15900TEU급 컨테이너선에 처음으로 탑재했죠. 이 장치는 프로펠러 앞부분에 설치되는데 기름의 흐름 등을 제어하는 것으로 약 3%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함께 친환경 규제에도 적합하죠. 기존에 유럽의 기자재 업체들이 독점해온 이 장치는 국내 조선업계가 우수한 기술력으로 자체 개발하면서 로열티나 기술료 등의 비용들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장치를 함께 고려한 선박 통합 설계를 진행해 선박의 전체적인 성능 면에서도 향상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에 이어 대우조선해양에서도 재액화 시스템인 NRS를 개발해 주변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 신규 시스템은 지난 6월 대우조선해양이 러시아 지역 선주로부터 수주한 36만 세제곱미터급 액화 천연가스 저장 환적 설비 2척에 새롭게 적용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새롭게 개발한 천연가스 재액화 시스템 NRS는 화물창에서 자연적으로 기화하는 천연가스를 재액화 과정을 거쳐 다시 화물창 안에 넣어주는 장치인데 특히 LNG 운반선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핵심 장비 중 하나로 이번 개발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하나파워 시스템과 협력해 압축기, 팽창기 등의 주요 장비들을 자체 설계를 통한 생산으로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과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조선업체 3사 중 하나인 삼성중공업의 경우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독자적인 천연가스 액화 공정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서 미국 성급협회 ABS에서 상세 설계 인증을 획득한 바 있는데 이 천연가스 액화 공정 기술은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영하 160도 이하로 냉각하는 과정으로 액화시킨 후 보다 쉽게 보관 및 운송할 수 있게 해주는 해양 설비의 핵심이라 할 수 있죠. 기존에는 미국과 호주 등의 해외 일부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이 기술을 독점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해외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액화 공정을 설계해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수주 측면에서 한국 조선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8월 중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9월 최근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40명대로 보고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는 지난달 25일 현대중공업의 조선지주사에 해당하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에 대해서 무조건 승인 판정을 통보했는데 이는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에 이어 두 번째죠. 쉽게 말하자면 거대한 두 기업 간의 결합이 전 세계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경쟁법 위반을 야기하지 않도록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경쟁 국가에서 심사를 받는데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에서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즉 싱가포르에서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에 대해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며 무조건 승인 판정을 내렸죠. 이 외에도 싱가포르의 한국을 향한 두터운 관심은 현지 정부에서도 관찰해 볼 수 있는데 산업안전보건청이 주관하는 산업안전보건혁신 어워드 2020에서 한국의 현대건설이 건설부문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현대건설은 특히 싱가포르 투아스 지역의 핑거3 메릭 공사 현장에서 자동화 설비를 적극 활용한 신공법으로 안전사고를 대폭 줄이면서 또한 현장의 근로자들이 위험한 독성 물질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등의 성과를 높이 인정받아 수상한 것이죠. 이처럼 싱가포르에서는 최근 들어 한국과 관련해 좋은 소식들이 가득 들려오고 있는데 마치 이러한 현상이 당연하다는 듯 싱가포르 내에서 온라인으로 한국 상품의 유통이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G마켓의 창립자인 구영배 대표가 싱가포르에서 설립한 세계적인 온라인 쇼핑몰 Q10 계열의 이커머스 물류 전문 플랫폼인 Q익스프레스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보내진 온라인 물량이 전년 대비 거의 50%가량 급증했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확산 사태로 비대면 구매가 세계적인 트렌드로 떠오른 현재 신남방시장을 기반으로 이커머스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손세정제, 마스크 등의 위생용품을 비롯해 한국 식품과 일상생활용품 등에서도 뛰어난 가성비와 우수한 품질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죠. 싱가포르의 한국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놀랍게도 현지 도서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국의 전래동화 도서입니다.
선녀와 나무꾼, 호랑이와 곶감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래동화 책들이 싱가포르 도서관에 비치된 것인데, 주 싱가포르 한국 대사관에 의하면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이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교류 차원에서 전래동화 12편, 창작동화 2편, 이렇게 14편의 동화 750여 권을 한글과 영어로 함께 제공해 아이들이 쉽고 재밌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한국의 문화와 경제 등 다양한 면에서 뜨거운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 좀 더 활발하게 교류할 의지를 보이고 있어 한국과의 대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강행한 지 1년 만에 한국에 진출한 일본 주요 기업의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들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본 식료와 자동차, 부품, 생활용품 업종 등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5일 기업 평가 사이트 시오스코어가 일본 수출 규제 전후 한국에 진출한 일본 소비재 기업 31곳의 경영 성적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이 작년 한국에서 올린 매출액은 전년 대비 평균 6.9% 줄었고 영업이익은 71.3%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식음료 업종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19.5% 줄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모두 적자 전환하는 등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아사히 맥주로 유명한 롯데 아사히주류는 지난해 매출이 50.1% 감소했고 308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또 즉석 수프본으로 알려진 한국아지노모의 매출은 전년 대비 34.2%, 영업이익은 70.6% 감소했다. 자동차, 부품, 생활용품, 기타 업종의 매출도 1년 전보다 10% 이상 쪼그라들었다. 혼다 코리아의 작년 매출은 전년 대비 22.3% 줄었고 146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생활용품 업종 중 유니클로의 에파레 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31.3% 급감했고 2,400여 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일본 의류 브랜드 데상트 코리아, 세탁 세제 비트를 판매하는 라이온 코리아, 생활용품 브랜드 무지를 운영하는 무인양품도 매출이 일제히 축소됐다. 화장품 업종 매출은 7.3%, 유통업종은 3.4% 각각 줄었다. 편의점 한국미니스톱의 매출은 3.1% 줄었다. 한국미니스톱은 일본 미니스톱이 96.06%, 전범기업으로 알려진 미쓰비시가 3.94%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국내에 진출한 일본 IT 전기전자 업종의 매출은 10.8% 늘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각각 2.1%, 10% 증가했다. 캐논 코리아 컨슈머 이미징, 파나소닉 코리아, 니콘 이미징 코리아 등은 매출이 부진했던 반면 한국 닌텐도, 한국 히타치, 소니 코리아는 매출이 증가했다. 이들 일본 기업들은 우리 국민들의 불매 운동으로 한국에서 부진한 성적을 냈지만 일본에서는 선전했다. 롯데 아사히주류의 일본 본사인 아사히그룹 홀딩스의 일본 현지 매출액은 2018년 대비 3.4% 확대됐고 ABC마트, 교세라, 린나이, 코아, 라이온, 미니스톱 등도 일제히 일본 현지 매출이 늘었다. 일본 급소라며 질렀지만 한국 반도체 더 강해졌다. 일본의 수출 규제 단행 이후 지난 1년간 국내 핵심 소재 산업은 놀라울 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SK 머테리얼즈가 5-9 이상의 에칭가스 개발에 성공한 것을 꼽을 수 있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당장 국산화가 어렵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최근 산업계에서 들려온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성과는 실로 대단하다. 지난해 7월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하자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잡은 업계의 뚝심이었다. 솔브레인의 12-9 불산액 생산기술 확보, 동젠세미금의 불화 아르곤 포토레지스트 공장 증설, 미국 듀폰의 EV용 포토레지스트 한국 공장 건설 투자 유치, 호롱인더스트리의 폴리미드 생산 설비 구축 등 SK 머테리얼즈의 에칭가스 개발 성과 전후로 국산화, 대체 수입선 확대 소식은 줄줄이 이어졌다. 이러한 산업계의 선제 대응에 힘입어 일본의 수출 규제 단행 이후 애초 우려했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생산 차질은 일어나지 않았다. 일본에서 공급하지 않겠다면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는 업계의 강한 홀로서기 덕이었고,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의 핵심 소재 산업에 대한 과감한 행재정적 지원이 큰 힘이 됐다. 반도체 소재 부품 제조업체인 A기업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소재 부품 기술 연구 개발비를 지원받아 소재 국산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며
수요 대기업과의 개발 소재에 대한 공급 협약턱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었다면 이루기 힘든 성과였다고 말했다. 소부장 자립 총력 핵심 품목 공급 안정의 큰 성과.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단행 이후 곧바로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금속, 기초화학 등 공급 안정이 필요한 100대 품목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안보상 수급 위험이 큰 20개 품목을 추려 1년 내 공급 안정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여기에 투입되는 R&D 예산만 7년간 7조 8천억 원에 달한다. 자체 기술 개발이 어려울 경우 글로벌 소부장 기업과 인수, 합병, 해외 기술 도입을 통해서라도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를 위해 2조 5천억 원의 M&A 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기술 개발이 시급한 연구 분야엔 초과 근무 허용, 핵심 소재 공급망 확보를 위한 반도체 관련 해외 기업 M&A 땐 법인세 감면 등 세제, 규제 특례 조치도 내놨다. 소부장 산업 모든 주기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소부장 특별법 전면 개정을 비롯해 기업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기업애로 상시 접수를 위한 소재 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구축 등 지원 조직 신설도 주목할 만하다. 과거 정책이 소재 부품 시장 자립화보다는 글로벌 공급망에 의한 수입이 이득이라는 경제적 관점이었다면 이제는 산업안보 차원에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나타날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에도 선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지원 속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우리가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자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오히려 일본 내에선 지난 1년간 자국 경제만 피해를 봤다는 자조적 반응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본에서 소재 부품을 수입하는 149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은 한국 소부장 경쟁력을 지난해 7월 89.6에서 올해 6월 91.6까지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일본 도쿄신문은 수출 규제로 공급 불확실성이 높아져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해 반도체 생산에 지장이 생기지 않았다며 일본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썼다. 일본 2차 보복 가능성 소부장 2.0 전략 내놓는다. 이제 관건은 한국의 소부장 산업 경쟁력이 더 이상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완전 독립을 수년 내에 이룰 수 있느냐다.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일본의 2차 보복 조치가 나올 수 있어 마음을 놓을 상황도 아니다. 일본이 지금은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미드 등 3개 품목만을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블랭크 마스크 등 반도체 소재의 추가 규제는 물론 전기차 배터리, 정밀화학 원료 등 여러 품목으로 규제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일본의 추가 보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기존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338개 품목으로 늘리고 바이오, 소프트웨어 등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재 부품 장비 2.0 전략을 마련하는 중이다. 또 미래 첨단 소부장을 선도할 차세대 전략기술 개발을 위해 올해 하반기 소부장 산업 특화단지를 5개 이상 지정, 육성하고 실중시험과 성능 테스트 지원, 산업 생산 패스트 트랙 적용 등 지원 전략도 논의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핵심 소재 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 입지, 규제, 특례, 세제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준비하는가 하면 외국 첨단 기업과 공동 R&D 확대 등을 통해 첨단 기술의 브레인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 보복 움직임에 대해 대비하고 있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게 외교적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지난 1년간 정부와 산업계의 공조로 잘 극복해온 것